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대변인 윤희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을 바꾸는 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념사진 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서울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아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메인 슬로건이 적힌 패널을 들어주시고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공천관리위원장, 사무총장, 비서실장께서는 자리 앞에 준비된 패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자가 서울을 바꾸는 이라고 선창을 하면 참석자분들께서 힘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을 바꾸는 힘! 서울을 바꾸는 힘! 네, 먼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네 후보님들 모시고 이제 내일 남은 마지막 토론 전에 우리 후보님들 네 분이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앞으로 서울시장의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지난번 시장의 귀책 사유로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보궐선거랍니다. 종전과 달리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의 후보를 매누는 데 있어서 모든 결정권을 시민들에게 맡겨서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갖다가 선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 네 분들께서 그동안의 토론을 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준비들도 하시고 앞으로 서울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서울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비전을 제시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들께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들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 시민이 판단하는 선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4월 15일 의회를 장악한 지금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입법을 남발하고 있고 정부의 국정운영 자체가 매우 불안하고 일반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소위 안정감을 상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서울시 유권자들께서 정부의 어떻게 견제 기능을 갖다가 죽을 수 있고 지난 과거에 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정책에 관한 심판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불과 1년밖에 남지 않는 임기 동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들께서 많은 소위 비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번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에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소위 전임 시장의 성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소위 구체적인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견제 내지 심판의 기능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서 야권에서 무슨 단일화 문제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참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국민들의 뜻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선이 앞으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네 분의 후보들께서 어느 한 분이 시장
보궐선거 시장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후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번에 뽑히는 후보를 위해서 당의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모두가 다 협력해서 우리가 선출한 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갖다 해주실 거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생기는 보궐선거입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자당 후보의 기책 사유로 보궐선거 사유가 생길 때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당헌에 규정을 했다가 바꾸어서 후보를 내는 이런 선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의 폭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11년간 서울시정을 완전히 실패하고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선거 환경을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선거가 돼야 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온갖 홍보 수단과 언론의 도움으로 민심을 왜곡하려고 하고 있고 또 3월 말에 20조 넘는 재난지원금으로 선거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경선은 후보들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과정입니다만은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우리는 모두 한 팀으로서 우리 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심전력을 다하고 단합해서 꼭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승리하도록 하십시오.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님께서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공관위원장입니다. 내일부터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3월 1일 TV조선 합동토론회 비전 토론이 있고 3월 2일, 3일 이틀간 100%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마침내 3월 4일 저희 당의 최종 후보를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울 시민이 원하는 역량 있는 최고의 후보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명의 후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당 경선 사상 처음 선보이는 비전 스토리텔링 PT, 또 후보들이 언론 앞에 소통하는 미디어 데이, 미국 대선 형태의 1대1 스탠딩 맞수 토론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밀도 있는 정책 비전 토론에 임해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우리 4명 후보들의 토론을 통해서 서울시의 현안이 무엇이고 서울시의 청사진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배우는 그런 계기도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침소봉대하는 언론에서는 약간의 후보 간 공방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그런 언론들은 그런 공방마저 없었다면 너무나도 지루한 그 토론회였다라고 아마 또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퀄리티 높은 품격 있는 토론을 시종해 주신 4명의 후보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선을 이어오셨습니다. 이제 3월 4일 여론조사를 거쳐도 최종 발표되는 그 아름다운 경선의 최종 후보는 나의 승리가 아닌 당의 승리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름다운 경선을 통한 아름다운 승복이 아마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서 서울 시민들에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우리 서울 시민들은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날, 그것이 3월 4일이고 그렇게 모아진 에너지로 우리의 승리를 향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순서는 경선 기호 순으로 기호 1번 오신환 후보부터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기호 3번 나경원 후보, 기호 4번 조은희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신환 후보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게임 체인저 오신환입니다.
스탠딩 토론이 익숙해져서 이제 앉아서 발언하는 게 오히려 생소할 정도입니다. 예. 오리진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우리 1대1 스탠딩 토론은 국민의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국민의힘의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일 방송 토론을 마지막으로 2일과 3일 100%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당원 여러분들 또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책임 묻는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미래를 말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서로 책임론의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선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실종된 선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97세대를 대표하는 오신환이 필승 카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공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선의 막바지에 오면서 경선 규칙과 또 토론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이의 제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마당에 더 이상 이런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은 하나가 되어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많은 토론 속에서 후보들 간의 견제는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비전 경쟁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경선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제안 말씀드립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당에 일임하는 것이 좋고 후보들께서는 경선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후보들이 스스로 경선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면 잡음이 날 것이고 그 잡음이 나면 결과적으로 좋아할 사람들은 민주당뿐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쟁쟁한 선배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했던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이 더 품격 있고 또 긴장이 늦춰지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겠습니다. 이번 짧지 않은 경선 기간 동안 경선을 공정하게 그러면서도 치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관위원 여러분, 비대위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의미 있는 바람직한 형태의 경선 우리 국민의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큰 보람도 느끼고 자랑스러움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3.1절을 맞아서 오늘 오전에 잠시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독립공원과 더불어서 서대문 형무소가 민족 정기를 느끼는 그런 공간,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부 통치술 사실 국민 통합과 화합과는 매우 거리가 먼 그런 리더십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친일파와 일반 국민으로 나누어서 백성으로 나누어서 이간계를 썼던 일제시대의 통치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통치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가, 이 서글픈 현실을 느끼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 국민 통합과는 매우 거리가 먼 지난 4년을 떠올리면서 분노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께서도 분노하고 계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는 그 심판의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문재인 정부의 돈 씀씀이를 보면 록펠러 부자의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록펠러는 늘 호텔에 가면 작은 방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늘 제일 큰 방을 썼답니다. 호텔 직원이 물었다는 거죠. 아드님은 큰 방을 쓰는데 원조 부자이신 아버님은 왜 조그만 방을 쓰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그 녀석은 아버지가 부자지만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다. 엊그저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무려 28조 원이 든다는데 아마 나중에 되면 30조도 넘어가지 싶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 하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일찌감치 10년 전에 뚝에 나는 조그마한 구멍을 막기 위해서 싸우다가 쓰러졌습니다. 언젠가는 근미래에 그런 파도와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싸우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조그마한 구멍이 커져서 이제 수십조 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쓰는 이런 쓰나미 형태로 대한민국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은 1000조에 가깝습니다. 이 대한민국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다시 뛰는 서울시 만들고 대한민국 올바로 세워서 올바른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이번 보궐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뛰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기회 덕분에 경륜을 쌓았습니다. 그 경험과 경륜, 서울을 다시 뛰게 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데 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 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열하고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당 지도부와 또 저희 후보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의 경선을 잘 이끌어주시고 또 당이 하나로 가는데 애써주신 우리 지도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이 공천관리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우리 원팀 정신 너무 중요하다. 저희가 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선하되 경선이 끝난 후 모두 원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박원순 시정의 결산입니다. 결산. 두 번째는 역시 문재인 정권의 심판과 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정, 2011년 박원순 시장의 등장은 단순히 개인 박원순 시장의 등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박원순 시장 시대는 정책이 이념에 지배당했습니다. 공공조직이 한마디로 그들의 특정 세력의 보급 투쟁하는 병참 기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공공의 사유화가 일어난 것이죠. 저는 박원순 시대는, 박원순 시정 10년은 운동권 재벌을 탄생시키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서울시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많은 위원회, 또 정말 많은 개방직 공무원의 등장, 또 일부 특정 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운동권 세력의 재벌화를 촉진시킨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정은 책임은 사라지고 구호만 난무하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 우리가 분노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실패라든지 부동산 대란 이런 것이 바로 박원순 시정의 잘못된 시정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원순 시정은 한마디로 그 운동권 기득권들의 위선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비위, 여성에 대한 이런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사태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박원순 시정의 마감, 박원순 시정의 결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또 다른 민주당 서울시대가 열린다면 역시 이 박원순 시정을 결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강조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심판과 견제입니다. 최근에 전 두 가지 발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 속도 조절은 없다. 한마디로 지독한 편가르기와 또 그들의 이 외골수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재난지원금을 선거 부의를 앞두고 또 대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푼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결국 국민의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 되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싸움을 진두지휘해 주실 김종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의 역사적 소명을 저희 후보들이 함께 잘 해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일 잘하는 참신한 일꾼 조은희입니다. 좋은 사람 조은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진성 공천관리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시의 비전과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열렬히 함께해 주신 세 분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서도 민주당의 박영선, 우상호 후보를 1000배, 100배 이기고 서울시를,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TV 토론이 5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서울 전문가입니다. 서울시 부시장, 유일한 야당 구청장 10년을 서울 행정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해보고 싶은 사업들을 서초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스피드 재건축, 교통 문제 해결하는 정보사 터널, 경부고속도로 입체화와 통일로 지하화를 연결하는 강남북 30분 지하고속도로, 횡단보도 그늘막, 세금 감경, 국공립 대기줄 없애는 공유 어린이집, 모자 보건소,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위한 AI 칼리지, 블록체인 칼리지, 또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시니어 사업, 시장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70여 가지가 넘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권한이 큰 만큼 더 빨리 더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는 무능한 민주당 10년 정치가 망쳐버린 서울시를 세계적인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저 조은희가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우성의 선거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정책이 가져오는 정책의 후유증, 모렴치함, 이중성, 그래서 우리 국민과 서울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능한 서울시 정치판 대권 노름을 한 지난 10년간 민주당 서울시장이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장이 아니고 시민 단체를 위한 시정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부끄러움의 선거입니다. 838억의 서울시, 부산 보궐선거가 성추문으로 인해서 민주당 시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가덕도 신공항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심판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중도층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조은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 쓰러질 때 혼자 살아남아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제가 왜 이겼느냐? 일 잘하는 조은희 찍자. 민주당 지지자도 중도층도 젊은 층도 저를 찍었습니다. 저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임기가 1년 2개월입니다. 보수 후보 10년 만에 뽑아줬더니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러면 민심이 떠나갑니다. 정권 다시 탈환하기 어렵습니다. 10년 만에 보수 후보 뽑아줬더니 일 잘하고 야무지다. 민심을 얻으면, 서울 시민의 민심을 얻으면 우리 국민의 마음도 얻습니다. 저 조은희가 하겠습니다. 조은희가 일 잘하는 야무진 조은희가 뚝심 있게 시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정권을 탈환하는 승부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동안 4명이 격렬한 토론을 하면서 각자의 비전과 정책을 내놨습니다. 누가 후보가 되시든 그 정책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시민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미래를 선사하는 국민의 힘, 승리를 가져오는 국민의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애써주신 세 분의 후보님, 김종인 위원장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